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현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캡코라고 써 있습니다. 한전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영어로 캡코라고 써 있고, 종종 사실 이렇게 한국어로 안 쓰고 이게 지금 한전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운받은 건데 그냥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캡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이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근데 혹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한국전력공사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지금 주식을 팔고 있고 미국 뉴욕 증시에도 지금 증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주식의 양은 통틀어서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공기업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식이 이제 사고 파는 역할을 하고 있고 51%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전의 경우에는 발전 자회사가 있습니다. 저기 왼쪽 편에 보시면 발전 자회사 6개 돼 있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기는 한전을 통해서만 우리가 전기를 이제 사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발전, 송전, 배전 이렇게 돼 있으면요. 모든 송전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송전솔로는 거의 다 일부 개인이 갖고 있는 아주 조금만 있는데 그건 빼고 거의 다 한전 겁니다. 전기는 100% 한전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이게 2000년도 이전에는 사실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발전 분야도 한전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에 IMF에서 공고사항으로 전력산업을 분할하고 쪼개서 일부는 해외 매각을 해라라고 하는 공고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단계별로 쪼개서 팔려고 하다가 전 국민적으로 촛불 시위, 반대 시위, 민영화 반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현재는 스톱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분야에 대해서만 현재 한전이 아닌 다른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한전은 직접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왼쪽 편에 보면은 한국전력공사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 특히 일부 아주 조금입니다. 도서 지역에 전기 공급하는 정도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한전은 전기를 생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냐? 한전의 자회사.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보통 5개 화력발전소 회사와 1개 핵발전 회사. 이 6개 회사가 이제 한전을 대신해서 한전의 자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공기업 파트 나중에 전체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를 제외하고 기타 공기업들도 전기를 생산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진짜 작습니다. 주로 그중에 덩치 큰 애들을 적어놓은 건데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같은 데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수자원공사는 다른 데인가요? 예, 이름이 다르고요. 하는 역할도 다른 데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국에 있는 핵발전소와 수력발전소를 관리하고 있는 데고요. 수자원공사는 댐을 관리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댐에서 일부 전기를 생산하는 데도 있고 요즘 수상태양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있습니다만 두 개는 전혀 다른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왼쪽 밑에 한번 보실게요. 여러 회사 이름이 쓰여져 있죠. 민간 발전사들이 2000년도 이후에 전력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포스코, GS, 뭐 이런 SK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보면은 한 개 회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GS만 하더라도 GS EPS, GS 동해전력, GS 파워 여러 가지 있죠. 이게 이제 해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발전기가 있는 발전소가 있는 곳 하나가 한 개의 회사 이렇게 보통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자 형식으로 해서 큰 틀은 GS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다 별도의 회사로 나눠져서 지금 전체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편 밑에 한번 보실게요. 캡코 그룹사 4개 돼서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전, KDN, 전력기술, KPS,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4개가 보통 이제 한전 그룹사 4개입니다. KDN은 데이터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우리가 통신 같은 것들을 해주는 회사고요. 전력기술은 설계를 하는 주 회사고요. KPS는 유지 보수 관리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한전의 하나의 본부들이었습니다. 정비본부 내지는 설계 관련 설계본부, 뭐 데이터 관련한 부서 이런 것들을 다 쪼개가지고 그룹의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지금 작게 보이는 산업개발이라든가 한전병원 같은 것들은 그룹사는 아닙니다만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한전산업개발은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후에 정의로운 전환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또 쟁점이 될 만한 회사인데요. 어쨌든 여기도 주요한 지금 정비하는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병원이 있고요. 여기는 한전이 사실은 전국에서 화상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입니다. 화산. 왜냐하면은 전기의 큰 그 초고압 송전솔로에 감전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화상을 입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한일병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한일병원이 지금 이제 한전병원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한전하고 거래하는 데 중에서 구역전기 사업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한 번 더 나오겠는데요. 특정 구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로서 사업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거나 또는 규모가 좀 큰 산업 단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열도 생산해서 그 동네에서 그냥 쓰는 이런 것들도 현재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전력 산업은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각각의 사업자들이 있고 그중에서 전력거래소라고 이거 하나 설명 안 해드리고 갔는데요. 전기가 이 발전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벌써 3,000개가 넘었거든요. 3,000개나 되는 발전 회사들이 전기를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4강에서 한번 보시겠는데 증권거래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치 증권거래 시장처럼 이 각각을 투찰하고 거기서 이제 최저가를 정해가지고 전기가 거래되는 그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전력거래소라고 하는 곳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전체적인 구조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이제 한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18%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산업은행이 32% 정도, 국민연금이 7.2%, 합치면은 51%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는 모두 다 합쳐서 100% 한전이 주식을 갖고 있는 한전의 자회사고요. 이 5개 자회사와 한전이 출자해서 만든 전력거래소가 이제 이 전력을 거래하고 전체 망을 관리하는 역할들도 같이 합니다. 크게 우리 두 가지 보통 이제 전력거래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개는 시스템 오퍼레이션, 그 전력 계통을 전체 운영하는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 있는 발전소가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발전소를 멈추게 됐어요. 그러면은 다른 곳에 있는 발전소를 긴급히 가동해서 전력 수급에 문제 없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그런 이제 기본적인 업무를 시스템 오퍼레이션 기능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전력 거래와 관련한 시장과 관련한 업무입니다. 내가 전기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팔려고 그러는데 전기를 공급하고 난 다음에 그럼 돈을 나중에 정산해서 나한테 줘야겠죠. 그런 구조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곳이 전력거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낯선 주제들인데 크게 문제가 없으시지요? 네, 혹시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중간중간에도 좀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의 얼굴이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벌써 한 12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그래도 주로 채팅창 이렇게 해서 의견 주시면은 속도 조절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구역전기 사업자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영어로 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커뮤니티 에너지 시스템. 즉
특정 구역, 특정 공동체 내에서만 전기를 또는 열을 공급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현재 이제 법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여러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전력을 사고 파는 이런 것들을 하는 왼쪽 편에 있는 게 기본적인 그 그림인데요. 우리 동네는 우리 아파트 단지, 우리 산업 단지는 한전의 전기 안 쓰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서 기본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근데 보통 이런 구역 사업자들은 보통 화력 발전소, 가스를 가지고 하는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은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열도 나오게 됩니다. 발전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걸 난방으로 쓰기도 하고 산업단지의 경우도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우리 동네 전기 쓰는 양이 너무 많거나 이걸 다 설비를 갖추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한전전기 사가지고 내가 이 구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술적으로는 밑에 간단하게 제가 몇 줄 적었는데요. 전기 공급 의무가 있느냐, 열 공급 의무가 있느냐, 용량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는 시설들을 만들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많고요. 산업단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설비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1월 1일자 가장 따끈따끈한 데이터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아까 한전과 한전발전 자회사 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이건 전력 설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수 옆에 나오는 거는 설비 용량이고요. 보시면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 6군데가 전체 우리나라 발전 설비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먼저 보실게요. 지역 난방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소위 얘기하는 공기업인 거죠. 공기업이 일부 전기를 생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전체 전력 설비 대비 약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에너지공사도 있고 거기서도 전기를 만드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몇몇 지자체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작아서 이 그래프에 표에 넣기에는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직 이제 지역에 있는 공기업들이 만드는 전기의 양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밑에 있는 포스코, GS 뭐 등등등등 쭉쭉쭉 있는 것들은 민간 발전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68%에서 뺀 약 한 32% 정도는 다 민간 사업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돼 있는 전력 거래 시장을 통해서 전력 거래가 되는 발전기는 약 7만 7천 대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이 중에 대부분은요, 기타에 있는 7만 6천 대라고 돼 있는 이 대부분은 다 조그마한 태양광, 조그마한 풍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사실상 규모가 있는 우리가 딱 보기에 기존에 있었던 석탄이나 가스, 핵발전 같은 기존에 있는 발전기 이런 것들은 대략 한 1,000대 정도 안팎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왼쪽편 한번 보실게요. 총괄로 해 보시면은 핵발전소 24기, 석탄이 73기, 그리고 국내탄이 2개. 석탄과 국내탄을 구분하는 게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위에서 얘기하는 석탄은 수입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탄 2개는 우리나라 탄광에서 만든 석탄을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국내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데들이 있고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유류, 기름때에서 사실 지금 전기 거의 안 쓰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섬 지방에는 동네 이장님이 아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발전기 돌리는 데들이 있습니다. 예, 있고요. 가스가 현재 255대, 양수 발전기, 오늘 뭐 발전소 원리까지 설명하기 힘듭니다만은 전기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낮 시간에 댐을 2개 지어놓고 높은 댐, 낮은 댐 2개 지어놓고 낮은 댐의 물을 높은 댐으로 끌어올렸다가 양수 발전기, 우리 양수기 할 때 그 양수입니다. 펌프입니다. 영어로 하면 물을 끌어올렸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물을 내려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발전기가 전국에 16대가 있습니다. 뭐 저기 양양양수라든가 삼양진 뭐 이런데 몇 군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재생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발전 설비와 설비량 추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전의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아까도 이제 메가와트 아워 차이들 약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은 발전 설비의 양입니다. 단위가 메가와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수력, 기력, 복합, 원자력, 집단, 신재생,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적어놓으면 좋은데 한전의 통계 자료가 옛날부터 해오던 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수력, 자, 댐인 거죠. 기력, 스팀입니다. 핵발전소, 핵발전소는 어차피 따로 하는 거니까 석탄으로 하든 가스로 하든 물을 끓여가지고 스팀을 만들어서 그 스팀을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면은 기력, 스팀 발전소입니다. 복합은 뭐냐? 그렇게 물을 끓이지 않고 막바로 터빈에다가 연료를 분사해서 돌리는 그런 발전소인데요. 이 복합은 거기서 열두 생산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내연력, 이것도 힘든데요. 우리 내연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디젤 발전기 같은 주로 대부분은 기름을 떼서 하는 그런 종류의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이건 핵발전인 거죠. 우라늄을 이용해서 하는 발전이고요. 집단, 아까 말씀드린 집단 에너지, 구역 에너지 잠깐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생 에너지고요. 그렇게 해서 발전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푸른색으로 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밑에 상용 자가라고 있네요. 이거는 뭐 양이 작아서 그냥 참고로만 알고 가시면 좋은데요. 내가 영업용 자동차가 있고 자가용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발전기도 영업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발전기도 있는데요. 내가 쓰려고 만든 자가용 발전기도 있습니다. 이걸 개인이 갖고 있나요? 개인이 갖고 있는 건 대표적으로 집에 미니 태양광 같은 거죠. 내가 그 전기를 생산해서 내가 쓰려고 만드는 거죠. 하지만 큰 공장 같은 데도 자가용 발전기를 갖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쓰는 거죠. 전력거래소 같은 데서 거래하지 않고 내가 쓰려고 그냥 발전소를 만든 거니까요. 그렇게 전체 양이 있습니다. 오른편 보실게요. 그 각각의 연료별로 발전 양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가 기가와트 아워로 돼 있죠. 근데 그래프가 조금 다르네요. 왜 이럴까요? 보시면 붉은색으로 있는 게 굉장히 작고요. 반면 밑에 보시면은 짙은 색으로 있는 건 좀 양이 큽니다. 이런 겁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가스 화력 발전소는 기계가 망가지거나 정비하지 않는 한 1년 365일 24시간 돌립니다. 그러니까 발전 설비 용량 곱하기 특히 석탄 같은 경우는 24시간 곱하기 365 하면 발전량이 거의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발전기의 중간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쉬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스 화력의 경우에는 이제 가스를 가지고 하는 거의 경우에는 그날의 전기 수요에 따라서 발전기를 켰다가 껐다가 이런 일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메가와트짜리 발전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양은 전력 시장의 상황이나 발전기가 고장이 났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두 개의 그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또 더 큰 차이가 보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내 발전기를 갖고 있더라도 전기를 못 만드는 거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기가 있더라도 바람이 안 불면 발전기가 못 돌겠죠. 그래서 재생의 에너지는 발전 설비가 많이 있더라도 실제 발전량에 기여하는 정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한 15%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00이 있더라도 전체를 다 실제 전기를 생산하지는 않고 쉬는 날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표들이 한 번씩 보시면 우리나라 전력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간략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력을 생산하는 쪽을 보셨으니 소비하는 쪽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생산하는 이 양은요, 사실상 소비하는 양과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기는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도 잘못 쓰는 표현입니다. 전기가 남아 돈다. 전기를 버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말이고요. 전기는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쓰는 전기는 지금 쓰는 양만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기가 더 많이 생산돼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압에도 문제가 생기고 주파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전력 수요가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면서 발전기를 켰다 껐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플러그를 끼우지만 저 플러그 뒤에서는 마치 저기 고고하게 있는 백조가 밑에서는 계속 발길질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전력 생산량은 송변전할 때에 손실되는 비중, 그게 한국의 경우는 약 3% 안팎입니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0% 소비되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력 소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냐? 대한민국은요, 참 국가도 나라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 전기를 참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G7 상위 7개국이랑 대한민국을 비교해 본 겁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은 G7 국가 중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는 캐나다, 미국 같은 나라는 전기를 많이 씁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이 풍부해서 전기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전기가 좀 싼 편입니다. 미국 원래부터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전체 전력 소비 양, 1인당 전력 소비 양으로 보면 그런 거고요. OECD 평균이 중간에 보이시고 OECD 유럽 평균이 중간에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전력 소비가 많고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두 개 보시면 됩니다. 1인당 산업용 전력 소비 양은 G7 국가 중에 1등이고요. 반면 주택용에서 쓰는 전기는 보시면은 G7 국가 중에 하위권입니다. 이탈리아보다는 좀 많지만 독일이나 영국,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전기를 집에서는 조금 쓰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체 전력 중에서 전력 소비 중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약간 넘습니다. 실제로 이제 집에서 쓰는 양은 한 14%에서 15% 정도를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중간에 있는데요. 전력 거래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전기는 어떤 발전 시설에서 생산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다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서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데가 구로구인데요. 서울의 남쪽입니다. 이러면은 이 근처에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아마도 이 근처에서 지금 쓰고 있겠죠. 그러면은 인천 쪽에 그 화력 발전소들이 있고요. 아마도 거기거나 아니면 더 밑에 당진이나 보령, 태안 쪽에서 올라오는 전기를 쓰게 될 겁니다. 이게 전기를 만들게 되면은 그 인근에서 제일 먼저 쓰게 되는 거죠. 우리 집에 미니 태양광 설치하시잖아요. 미니 태양광 집에 있는 플러그 끼우시게 되면은 우리 집에서 먼저 쓰는 겁니다. 예. 쓰는 거고요. 그게 남으면 옆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미니 태양광의 경우에는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집에서 그냥 쓰는 양으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자, 언론에서 1인당 전력 소비가 많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플러그 뽑으라고 하는 것들, 예, 이게 사실 옛날에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의 한등 끄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줄어든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은 거고요. 집은 더 많이 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이 다음 얘기랑 연결이 되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 데이터입니다. 아직 이제 지금 2021년도가 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데이터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은 전체 전력 거래 현황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100년 동안 전기가 공급된 이후로 매년 전력 수요가 늘어왔습니다. 근데 IMF 때는 잠시 줄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계속 느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2019년도 처음으로 전력 수요가 줄었습니다. 2019년도 준 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날씨 요인도 있고요. 이해 별로 덥거나 춥거나 이러지가 않았던 거죠. 반면 2018년도에는 엄청 더웠어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은 있었습니다만은 전기 전력 수요가 줄어들었고요. 2020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전력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꺾어지는 이제 모양새가 보여지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주황색으로 있는 게 핵발전이고요, 노란색으로 있는 게 유연탄, 무연탄은 거의 안 보이죠. 예, 그렇고 그 위에 기름 거의 안 보이고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천연가스입니다. LNG고요. 그 위에 양수발전, 신재생 아직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타가 갑자기 없다가 이때만 뻘겋게 생겼네요. 과거에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됐었던 폐기물 에너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이 안 되게 됐습니다. 쓰레기 태우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재생에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다 재생에너지 통계로 넣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는 통계로 안 들어가게 되면서 일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전력산업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요. 전력의 수요가 점점 늘어왔었는데 이제 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3강의 주제는 전력산업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내가 과거에 오래 팔았던 전기만큼을 내년도에 전기를 못 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꺾어진 것이 한참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력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똑같은 그래프를 연료원별로 안 보이고 발전 사업자별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밑에 한수원, 그 위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석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석탄이고요. 그 위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기타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대부분은 민간 발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이제 전력 발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을 해서 계속 비중이 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력 거래 비중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을 넘었다. 사실은 이제 이후에 네 번째 시간에 과연 전력 산업은 민간이 가는 것이 좋으냐, 공공기업이 가는 것이 좋으냐 가지고 이제 논점이 될 텐데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도 전체 4분의 1 정도는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것도 따끈따끈한 데이터입니다. 지금의 실시간 전력 데이터고요. 요거 보시면 일단 하늘색 그래프 한번 왼편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하루 동안의 전력 수요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밤에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적고요. 아침 9시까지 하늘색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낮 시간에 평평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2시가 되면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뚝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 우리 밥 먹으러 가는 거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양이 떨어집니다. 이거 대충 보시면은 500만 킬로와트 핵발전소 5개 정도의 양이 점심시간에 뚝 떨어지고요. 그 다음 오후에 좀 늘었다가 잠시 후 올랐다가 6시 땡 퇴근하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쭉 떨어졌다가 11시가 되면 톡 튑니다. 겨울철이라서 또 튀는 게 더 많네요. 집에 혹시 지금도 심야 전력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심야 전력은 11시에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톡 튀게 돼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오늘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추웠어요. 그래서 오늘 낮 때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기온이 좀 풀렸는지 이후에 좀 쭉 떨어졌고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은 밖에 보시면은 날씨가 좋잖아요. 화창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태양광 발전이 많아지면서 태양광 발전 중에서 전력 거래 시장으로 오고 가지 않고 자가용, 미니 태양광 같은 것도 그렇고요. 개인 사업자들 갖고 계신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많아지면서 햇볕이 좋으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낮 시간에. 예, 그래서 낮 시간에 급격히 떨어지는 그래프를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제가 요 숫자 보여드렸죠. 현재 공급되는 양은 54만 킬로와트
만만 되니까 좀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대략 100기가 정도의 발전 설비가 있는 거고요. 현재 부하 12시 40분 현재는 그 중에서 약 72메가 정도가 부하로 걸리는 겁니다. 공급 예비력 이건 뭐냐? 언제 전기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스탠바이를 해놓고 있는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28 기가와트 정도가 그런 게 정도가 있는 거죠. 핵발전소 약 28기 분량 정도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중에도 전기 수요 양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큼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공급을 못하게 되면은 블랙아웃, 대정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시 40분 현재 공급 예비율은 4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전력 수요를 공급을 일정하게 맞출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의 생활 패턴 자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새벽 4시 5시 때는 거의 사실 있는 발전기들이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남아 도는 게 아니라 발전기가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발전기를 켰다 껐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